이번에 잔소리 부부인데 이분들은 이혼 숙녀 캠프가 아니라 그냥 심리대화 상담에 오셔야 될 분들이 아닌가. 뭐 그 정도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뭐 이혼 숙녀 캠프까지 나가시나 이 정도. 아닌가? 우리가 너무 이혼 숙녀 캠프에서 지금 센 거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혼을 숙려할 만한 보통의 부부의 모습이긴 하지. 그러면 이혼 숙녀 캠프가 좀 이런 부분을 좀 맞춰야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좋은 접근이었던 것 같아.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금 필요한 접근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이 정도의 갈등의 부분인데 이게 너무 고착화돼서 두 사람 사이에서 유령 취급을 한다거나 서로 몇 년간 대화가 없다 이런 커플 뭐 딱히 누가 잘못한 건 아니야 그렇게 됐어 그런 거나 아니면 이런 부부가 갈등이 자꾸 심해져 가지고 서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게 좀 고착화된 그런 부부들 이 부부는 뭐 이렇게 고착화된 케이스는 아닌 것 같고 조금만 마음을 바꿔 먹으면 좋을 것 같고 정도고 이 전기수만 해도 야 어마어마했잖아요. 소송이 일상인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우리가 진짜 통각에 무뎌졌나 봐. 더 이상 신라면은 맵지 않은 느낌? 신라면이 점점 매워지고 있대요. 옛날에 처음 나왔을 때 신라면을 지금 먹으면 진라면 순한 맛 정도인 거야. 그래서 한 번쯤 뭐 사리곰탕면이나 꼬꼬면 한 번쯤 먹어야 균형이 맞지. 여기서 부부는 24년이나 산 부부고 아내가 잔소리가 심하고 남편이 부지런하고 성실한데 조금 센스는 없는 정은 많고 센스 없는 면이 있는 사람 정도인 것 같아요. 신청은 아내 측인데 굳이 따지면 아내 쪽이 개선할 게 좀 더 많은 쪽이긴 하죠. 가사조사는 남편 측이 먼저고 남편 측 증거 여성부터 봅시다.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부지런한 분들이요. 펜션을 운영하고 있어가지고 약간 펜션이 좀 부각되는 회차긴 했어. 결혼한 지 25년인데 아내 나이가 49이네. 그러면 일찍 결혼한 거지. 그리고 강아지들도 이렇게 키우고 계시고요. 이 부부가 나는 평균보다 사이가 더 나은 부부라고 생각해요. 물론 뭐 평균으로 따지긴 좀 그렇지만 좀 과장해서 표현한 거예요. 일부 부부는 남편의 재택근무 후 아내는 우울증에 걸렸다. 그래서 그때 코로나 블루가 있었고 남편의 재택근무가 아내의 우울증을 불렀다라는 게 진짜 많이 있던 얘기야. 물론 그들이 평균은 아니고 일부의 큰 목소리긴 했는데 그래서 그분들하고 비교하면 봐봐 이분들은 지금 재택근무도 아니야 함께 근무야 여기가 회사야 같이 회사에 있어 이것만 봐도 실은 이분들은 굉장히 금슬이 좋고 사이가 좋은 부부야 이거는 그걸 생각해야 돼. 남편이 따로 근무하면서 재택근무만 해도 불화가 생기는 부부가 많은데 이분들은 지금 같이 근무를 하고 있어. 직장 상사가 옆에서 자고 있는 거야 지금. 어느 쪽이 상사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약간 서로 상사이고 싶어 하지만 약간 굳이 따지자면 아내 쪽이 약간 상사 같은 느낌인데 남편은 또 아내를 상사로 두고 싶지 않은 느낌이야. 차라리 직급이 남편이 상사여버리거나 아내가 상사여버리면 그나마 괜찮은데 약간 그것 때문에도 좀 있어. 남편이 굳이 따지자면 좀 일머리가 약간 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많이도 아니고. 아내가 보기엔 답답해. 계속 붙어있으면 싸우기가 쉽죠. 이게 차라리 그냥 직장 상사다 이래버리면 직장 상사랑 부딪히다가 아니면 직장 상사 말을 듣다가 집에 와가지고 아 여보 오늘 힘들었어. 그렇게 하면서 그냥 푸는데 어디로 갈 건데.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어디서 풀 것이야. 남편은 동네 개들 고양이들 보면서 풀고 아내는 잔소리하면서 풀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개선이 필요한 거지. 이분들이 부부의 사이로만 따지면 굉장히 좋은 부부다. 여러분들도 지금 결혼하신 분들 많지만 남편하고 같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아우 여보 아우 우리 으쌰으쌰하자 아우 그거 했어 아우 그럼 했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일인데? 못해요. 당장 회사 상사도 그렇게 사이 좋은 상사 없는데 그 상사랑 같이 살아야 돼. 아우 쉽지 않아요. 이 정도도 대단한 거야 실은. 그럼 일인데 대충 할 수 없지. 그래서 여기서 어쨌건 어느 한쪽은 타이트하게 좀 상사 역할을 해야 돼요. 이게 동업은 보통 망하거든요. 일이라는 건 둘이서 역할 분담이 돼야 되고 어쨌건 한쪽에 관리자가 있어야 돼. 어느 정도 이해해요. 그리고 이렇게 같이 일을 한다고 25년째 살면서 지금 펜션도 보니까 꽤 오래 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딸과 아들 24시간 내내 붙어있죠. 이분들은. 일도 24시간 내내 같이 하고 당연히 부부니까 잠도 한 방에서 같이 자고 강아지들까지 6식구거든요. 첫 만남은 전역하고 동대문에서 옷가게를 시작했는데 옆 가게 아르바이트 하던 동생 만나서 5년 연애하고 지금까지 이혼 숙녀 캠프 부부들하고 결정적으로 여러 가지 차이들이 있는데 벌써 이 기간이 5년 열애 흔하지 않다. 이혼 숙녀 캠프에서는 당장 전 기수만 해도 5일 연애 5달 연애 이런 게 많았는데 여기는 5년 연애 오래 했다.
5년 전에 함께 이제 거기서 하면서 서로 신뢰를 키워갔고, 참 이렇게 이혼 숙립에서 흔하지 않은 기간이다, 이 정도면. 서장훈 씨가 머리가 이렇게 좀 깎으셨네요, 뭐 이렇게 하니까 지금도 이제 머리는 풍성한데 깎은 거고, 그 이유가 이제 아내가 이발을 제때제때 하면 괜찮은데 남자가 머리를 기르면 지저분해서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 부부의 속성이 여기서도 이제 조금 유추가 되는데, 아내가 아우 여보 그 지저분하게 좀 깎어, 남편 생각해서 하는 소리거든. 내 남편이 펜션 사장님으로서 깔끔하고 이렇게 세련된 사람이면 좋겠어. 그래서 아우 여보 좀 머리 좀 깎어. 좀 깎어. 왜 안 깎았어? 좀 깎을게. 이게 계속 되니까 남편은 알았어 밀어주세요. 그냥 그렇게 된 거가 아닌가.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을 생각해서 하는 소리고, 남편은 그게 그냥 상사의 잔소리 같은, 상사의 지시, 그렇지만 상사라고 여기고 싶지는 않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잔소리. 우리가 이제 잔소리라는 게 아이유 씨 때문에 좀 덜 거부감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잔소리는 잔소리죠. 맞아, 이 두 사람은 서로 굉장히 아끼는 사람들이에요. 웬만한 부부 사이에서 절대 함께 일을 하면서 두 자릿수 횟수를 지나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게 남편은 아내 말을 잘 듣고요. 아내도 말은 잘 들어요. 고약스러워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 고약스러운 게 알았어 깎을게 하고 그냥 가서 귀찮으니까 그냥 밀어주세요. 아니면 그냥 바리깡 사가지고 그냥 해버리든가.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남편도 아내 말을 듣고 싶어. 근데 보통 그렇잖아요. 해야지 하고 까먹어. 그리고 또 욕먹어. 근데 두 번째 욕먹을 때는 세게 욕먹는단 말이야. 거기서는 알았어 하고 일단 닫어. 그리고 어쨌건 미용실이나 이런 게 멀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안 깎고. 근데 이제 아내는 처음에는 내 남편이 멋져 보이길 바래서 한 말이었을 텐데, 그게 이제 두 번, 세 번 되면 이 사람이 왜 내 말을 무시하지가 되는 거니까. 그 패턴. 일반적인 부부싸움의 패턴이지. 아내가 남편한테 운동하자라고 했을 때 남편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나중에는 이제 잔소리가 되고, 운동이 아니어도 배우자를 위해서 하는 잔소리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이 사람이 내 말을 무시한 애가 돼가지고 그때부터는 감정싸움으로 번져가 버려. 한번 감정싸움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한 애가 되면 그때부터는 다른 영역의 싸움이 되는 거지. 처음엔 분명히 애정이 더 커서 애정 어린 말이었거든요. 나중에는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구나라고 생각이 되고, 잔소리를 듣는 입장도 무시하는구나. 지금 이분들은 보면은 기본적으로 애정을 깔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굳이 보자면 남편은 아내를 상사로 여기고 싶지 않아. 아내도 남편을 부하직원으로 여기는 건 아니에요. 근데 더 잘해보고 싶어. 그래서 한마디를 해. 근데 남편은 그만큼 또 바로바로 빠릿빠릿한 사람은 아닌 것 같단 말이죠. 그리고 방식도 달라. 일하는 방식도. 근데 이거는 부부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한쪽은 관리자가 되고 한쪽은 수행자가 되는 게 편해. 그래서 동업자가 망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두 사람의 스타일이 다를 수 있거든. 그냥 맡겨두면 어떻게든 돼요. 이거를 애들을 키워보면 알거든요. 물론 이분들은 아이들을 키우신 저보다 뭐 한참 선배님들이지만, 아이들을 키울 때 얘네들이 나랑 스타일이 다르게 뭔가를 해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뭘 딸려고 나 일로 줘봐. 일로 줘봐 하거든. 어른 입장에서는 내가 하면 5초면 할 거를 얘는 5분을 낑낑대고 있어. 그러면 일로 줘봐 그렇게 되거든. 근데 결국 돌아서 얘는 해요. 그래서 남편도 아마 스타일이 다른 거고, 그렇게 해서 만약 이렇게 아이와 어른의 차이만큼도 아닐 거고, 근데 그 성향이 워낙 다르다 보니까 아내는 남편이 그냥 빠릿빠릿하게 그냥 착착착 하고 자기도 막 이끌어주는 막 그런 사람이면 좋겠어. 근데 남편은 그런 장점이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가 항상 말했던 것처럼 내 배우자는 내가 이 사람의 장점을 보고 선택한 거지 단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선택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고약스럽다. 근데 그 고약스럽다의 그 부분은 우리가 보니까 고약스럽다고 말할 정도는 아닌데 이 정도가 보이는데, 아내가 생각했을 때는 아니 나는 좋자고 하는 소린데, 나는 행복하자고 하는 소린데 왜 저렇게 그냥 입이 뾰루퉁 나와가지고 그냥 성격이 고약스럽구만. 머리 좀 깎어. 너 깔끔하라고 하는 소린데 입이 뾰루퉁 나오네? 성격이 고약스럽구만. 이렇게 정리하면 편하잖아. 다음에 꺼낼 때 나는 그냥 너 편하라고 하는 소린데 알았어 알았다니까 이러니까 성격이 고약스럽구만. 근데 우리는 알죠. 성격이 고약스러운 게 먼저가 아니긴 해요. 물론 그 전에 잔소리가 먼저지. 근데 또 잔소리가 먼저가 아니긴 하지. 잔소리도 그 전에 뭔가 효율적이지 않은 게 먼저지.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결혼 후에 자영업을 했고, 그때부터 이제 둘이 장사를 시작해서 아르바이트가 속썩이고 직원도 속썩이니까, 그래 원래 다른 사람 일을 시키는 거는 내 맘 같지 않습니다. 물론 훌륭한 직원들도 있는데 어쨌건 나랑 스타일이 달라.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같이 일하는 게 진짜 쉽지가 않아요. 웬만큼 손발이 맞지 않으면. 그리고 맞지 않아도 돼. 맞지 않아도 상대 스타일이 있고, 아니면 차라리 내 스타일대로 상대한테 하라고 다 가르치든, 아니면 상대 스타일을 존중하면서 같이 가든이야. 둘 다 뭐 나쁘지 않죠. 봐봐, 여기서 벌써 아르바이트도 속썩이고 직원도 속썩이고. 원래 그런 거예요. 남편도 당연히 속썩이지. 왜냐면 일은 본인 말처럼 안 되거든.
사람 자기 마음대로 안 움직이죠. 우리는 개미가 아니거든. 머릿속에 있는 페로몬이 상대한테 탁 전해져가지고 그냥 그대로 상대가 할 수만 있으면 뭐 얼마나 좋겠어. 그렇게 했을 때는 뭐 조직 늘리는 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개미들은 개체수가 많아도 괜찮아요. 근데 인간은 그렇게 안 돼. 그래서 사업이 커지려면 시스템 구축을 잘해서 누가 와도 어느 정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해야 되는데 그 시스템 구축이 참 어렵지. 그래서 이 아내가 만약에 저렇게 속 썩이는 직원 때문에 힘들었으면 모든 거를 매뉴얼 해버리면 그게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죠.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모든 걸 매뉴얼 해버리면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지. 근데 그건 효율적이지 않아요. 왜냐면 세상에 살다 보면 변수가 많고 상황 모든 것을 다 정해놓으면 융통성이 없어지고 오히려 더 문제가 커지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사에서도 암묵지라는 게 있는 거예요. 신입사원이 들어왔을 때 슬리퍼를 신고 다니면 안 된다. 이거 예를 드는 거예요. 회사 내규에 없어. 있는데도 있겠다. 그리고 직급이 같아도 반말하지 않는다. 매뉴얼이 없어요. 그냥 암묵지야. 점심시간이 12시부터 시작해도 12시 5분 전에 일어나는 거는 좀 눈 감아준다. 그런 거. 뭐 이건 뭐 회사마다 좀 다르겠지만. 이런 게 모든 매뉴얼로 형성돼 있지 않아요. 왜? 매뉴얼로 만드는 것 자체가 비효율적인 거거든. 그래서 이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과 어느 정도 매뉴얼화하지 않고 열어두는 거. 그치, 가방을 책상에 놓지 않는다. 그런 거. 굉장히 그거 하나하나 정해줄 수 없거든요. 그거를 우리는 이제 암묵지라고 해요. 근데 회사에서 그거를 배울 수 있는 곳은 눈치로 배우는 거야. 근데 지금 아내분은 잘 생각해야 돼요. 지금 직장이야. 여기에 오너 역할을 하는 쪽은 지금 업무적으로는 확실히 아내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쉽지 않죠. 원래 사람 부리는 게 쉽지 않아. 그리고 아내분 보면은 이 일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 같거든요. 손도 야무지시고. 그 성에 차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요. 진짜 드물어, 진짜. 그래서 시골에 내려가 살자. 귀촌 8년 차. 생각해보면 지금 펜션 일은 8년을 했지만 결혼 후에 자영업을 같이 했어. 그때부터도 둘이 같이 장사했어요. 남편 전역하자마자 아내가 옆집에서 일했어. 결혼하자마자 그러니까 5년간을 같은 매장 왔다 갔다 하면서 했을 거고 그때는 뭐 맨날 보진 않았겠지만 결혼하고 나서 25년 동안 같이 자영업하고 8년간 같이 펜션하고 항상 같이 한 번도 떨어지질 않았어. 그때 뭐 직원도 부려보고 했지만 아내 성에는 걔네들도 안 차는 거야. 남편 보니까 성격이 막 사람 잘 부리고 그럴 만한 성격은 아니야. 아내는 사람을 이렇게 또 잘 다독이고 그런 타입은 아니야. 그래서 둘 다 뭔가 이게 사람을 부리거나 이런 데 있어서 뭐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25년간 같이 일한 거예요. 대단한 거야 이건. 춘천에서 펜션 3채나 운영을 하고 있군요. 여기 펜션은 근데 막 음식도 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두 사람이 귀향을 해가지고 강아지들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이렇게 살더라고요. 연애할 때부터 붙어 있었고 그러면 뭐 진짜 30년이다. 연애를 5년 했으니까 30년 동안 저렇게 붙어 지냈고 저렇게 직접 갖다 주는 거 게르가 저렇잖아요. 아내는 뭐 우리는 욕하고 그렇게 싸우지 않고 다른 부부처럼 심각하지 않다. 근데 왜 아내가 신청했지? 남편은 아내가 좀 30년에 이렇게 살았지만 잔소리가 좀 심하다. 이런 거고. 이 부부는 청소도 직접 하시는 것 같던데요? 그래서 이 부부는 정말 평범한 부부가 가질 수 있는 그런 갈등. 서로 사이가 좋았던 부부지만 갈등 상황에 놓인 그런 정도의 케이스죠. 이런 정도의 케이스는 심리대화 상담에서도 이제 종종 볼 수 있는 그런 케이스죠. 아내분이 한 12시까지 자다가 쓰레기 좀 버려줘 하면은 그게 한 달쯤 묵어야 뭐 하라고 그랬지? 이렇게 하는 남편 만나봐야 아, 내 남편이 선녀구나.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이렇게 꼼꼼하게 또 다 챙기고 이렇게 하니까 또 펜션이 지금 거의 좀 있으면 이제 10년 차 될 거고 이제 이게 잘 돌아가는구나. 이게 알지. 서로 상대 귀한 줄 알아야지. 일단 아침에 남편이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차려가지고 아내는 아침에 조금 더 자요. 아침 식사하고 아이들 등원도 하고 애들이 고3인가? 지금 둘째가? 근데 여기서 이렇게 가족들이 다 같이 사는 거는 나름대로의 이런 삶의 낭만이 있으신 분에게는 되게 꿈을 이룬 삶일 것 같아요. 자연이 있는 곳에서 주도적으로 살면서 온 가족 4명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거. 또 동물들도 같이 이렇게 아까 6가족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는 거는 누군가에게는 어떻게 보면 되게 꿈 같은 삶일 수 있겠지. 하지만 이제 잘 생각해야 돼. 퇴근해도 직장 상사가 집에 있어. 출근해도 아내가 남편이 있어. 그런 거를 생각을 해야죠. 그게 좋을 수도 있죠. 그리고 남편은 조식 재료도 준비하고 그리고 아내분이 뭐 아침잠이 많다고 하는데 아침잠이 많다기에는 뭐 아내분도 굉장히 일찍 일어나세요. 여기서도 이제 식빵으로 첫 번째 두 사람이서 논쟁이 잠깐 있는데 식빵 맨 왼쪽 거를 아니 맨 오른쪽 거를 그러면서 맨 왼쪽 거나 오른쪽 거 중에 하나를 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남편은 가운데 거 꺼냈어. 근데 남편은 그냥 적든 말든 그냥 새 거 꺼내는 그런 타입이지. 남편은 식빵을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근데 저거는 물론 여기서는 갈등이 생길 수 있는데 아내가 맞기는 하잖아. 선입선출이 맞긴 하잖아. 그런데
근데 또 저거를 그때그때 뭐라고 하는 거는 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애들이 뭘 어지러 놓은 거를 치우라고 하잖아요. 근데 안 치울 때가 더 많아. 근데 자기들이 한 번 치우고 항상 치우는 줄 알지. 애들 입장에서는 맨날 잔소리 듣는 줄 알지. 근데 10번에 9번은 잔소리 안 해. 그냥 적당히 이런 거면 그냥 치워줘. 아내분도 그러니까 좀 남편이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기고 그래야 돼. 근데 저 관리하는 거는 아내 방식이 바뀌는 하지. 이게 펜션이다 보니까 아내 말과 남편 말 중에 이게 누가 옳다고 하긴 어렵네요. 근데 이게 일반 가정이면 저런 거를 좀 눈 감기는 해야 돼요. 어느 한쪽이 분명히 잘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러면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관리를 해야 돼. 꼭 이거는 남편이든 아내든 떠나서 이건 성격이 반대인 데도 많아. 예를 들어서 서장훈 씨도 지금 아내 같은 성격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건 성별을 치환해서 남편이 서장훈이고 아내가 이런 거에 신경 안 쓰는 아내다. 그러면 서장훈 씨가 관리해야 돼요. 서장훈 씨 같은 사람이 관리하는 거야. 어쩔 수 없어. 못하는 거를 뭐 어떡하고 있어. 지금 이 남편이 펜션 일을 8년을 했고 그전부터 아내랑 지금 30년을 같이 일했는데 아내 엿먹이려고 가운데 거 식빵 뽑았겠어요? 못 고쳐. 저거 잔소리 들을 때만 그때 그러고 못 고쳐요. 그래서 이거는 남편이 성격상 문제가 없는 일들을 남편이 맡고 문제가 되는 일은 아내가 꼼꼼하게 뭐 재고 관리나 이런 거를 아내가 해야 되고, 그리고 남편이 봤을 때 이렇게 꼼꼼하지 않았던 부분을 남편에게 역할을 맡기고 그거는 그냥 아내가 눈 감아야 돼. 뭐 이 사람이 뭐 2번 왔다 갔다 하든 아니면 뭐 가다가 쏟든 그런 거를 그냥 다 눈 감아야 돼. 그러니까 일반 가정이면 그냥 좀 눈 감고 이 사람이 주어진 역할 뭐 한다고 하는 거 어우 그래 이 정도면 됐다. 네가 이번 생에 원래 이런 거 못할 줄 알았는데 이 정도도 하고 어우 대단하다 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펜션이란 말이야. 근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 펜션에서는 어쨌건 두 사람의 생계가 달려있는 일이야. 그래서 이거는 이게 아내의 잔소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면서도 아내의 잔소리가 없으면 애먼데서 또 펑크가 나버릴 수가 있단 말이죠. 제가 아내 비스무리한데 8년 동안 계속 걸리는데 또 저러면 혹시 일부러 그러나 싶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부부 사이가 안 좋아지는 이유예요. 아내 같은 분은 남자든 여자든 상대가 이게 8년 10년 계속 이러면 야 이 새끼가 이거 나 엿먹으라고 지금 계속 이러네? 일부러 지금 반항하네? 나 무시하네? 이렇게 되거든요. 아니야. 그냥 그 기능이 빠져 있는 거야. 아예 그쪽으로 그냥 뇌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에서 벗어나. 한번 이 사람이 일부러 그런다 생각이 딱 꽂히는 순간 거기서부터 비극의 시작이야. 일부러 그런다고 딱 생각이 꽂히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 상대가 나를 먼저 공격한 거잖아요. 나를 무시한 거잖아. 반격하고 말도 세게 나가고, 그러니까 상대는 갑자기 이 사람이 잔소리에 날이 서 있어. 그렇지 않아도 잔소리 힘든데 거기에 막 공격적인 날까지. 그러니까 무시당한다고 생각하고, 이런 남편의 성격은 어떠냐? 이 남편이 보니까 아내는 괴팍스럽다고 하지만 성격이 좋은 것 같아요. 입 다물어버려. 몇 년이고 그냥 말 안 해. 뭐하고 잔소리하면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그거 해. 또 뭐라고 안 해. 왜냐면 이 두 사람은 지금 각자 시간을 가질 수가 없거든. 휴식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좀 소통을 하면서 이해하면서 풀 수밖에 없죠. 남편은 크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아내가 손을 들면서 얘기 좀 해도 될까요? 정리 기준에 맞춰 사용해 주길 원하는데 생각 없이 가운데 걸 먹어요. 실은 저런 성격의 남편이라 아내가 반한 거긴 한데, 저렇게 막 여유롭고 소소한 거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성격이어서 아내가 좋아했던 걸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도 엄마와 아빠의 이런 모습에서 균형이 맞았던 거야. 이게 보니까 뒤에서도 이 남편이 강아지나 이렇게 고양이들한테 엄청 친절해요. 되게 누가 봐서도 아니고 그냥 되게 애교 섞인 막 그런 대화를 해요. 동네 고양이들하고. 기본적으로 정도 많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내도 남편의 그런 무던함에 반했을 거라고. 근데 이제 어려서는 되게 그게 어른스럽게만 보였겠지. 또 군대 또 갓 전역하고 또 힘도 이렇게 어른스럽게 보였는데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어때? 답답해. 계속 답답해. 답답함이 30년째 답답해. 30년이나 묵은 답답함으로 아내분은 잔소리가 터지는 거죠. 근데 그게 처음에 장점하고 다 연결돼 있는 건데. 그래서 서장훈 씨가 거기서 농담으로 나도 그렇게 선입선출로 딱 정리를 하는데 그렇게 해놓는 사람이 많겠냐고. 저는 그래서 혼자 살아요라고. 근데 이제 아내는 이게 2절이 많아. 2절, 3절. 우리가 이제 4절 넘어가는 걸 보통 뇌절이라고 하잖아요. 상식적으로 저런 건 가장자리부터 빼는 거 아니냐고. 그냥 이런 거를 어디 거 뺐어? 다시 주면서 가운데 거 말고 옆에 거부터 빼야지. 오른쪽 걸로 바꿔줘. 아 이거 하나 뺐어? 아 그래도 일단 오른쪽부터 먹자. 갖다 놔.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 지금 아내는 남편을 직원이라고 생각하고 다뤄야 돼. 직원을 요즘에 야 이거 해 이렇게 못해요. 절대로. 남편 이름이 뭐 철수씨면 철수씨 이거 가운데 거요? 아 저 오른쪽 거로 좀 바꿔주세요. 다음부터 오른쪽 거 꺼내주세요. 이거를 30년 동안 똑같이 할 수 있어야 돼. 그냥 매일 새 직원이다 생각하고 매일 오늘 새로운 신규 직원이다. 그래 믿을만한 신규 직원. 오늘 새 직원이 왔네. 항상 내 머릿속에 지우개를 발동시켜서 아우 오늘 새 직원이 어제 직원이랑 비슷하게 생겼네. 아우 뭐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근데 여기서 아내는 남편에게 거는 기대감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안 그래? 계속. 그리고 남편이 이렇게 했을 때 입을 다물어 버리니까 아내는 거기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듣고 싶어.
그래서 뭐 그것도 제주다 제주. 남편이 반응이 없으니까 아내는 더 잔소리를 하는 건데 여기서 남편의 반응을 원하면 잔소리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잔소리를 줄이면 당장 바로 반응이 늘진 않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반응이 늘 거예요. 근데 아내도 방법을 잘 모르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는 근데 일적으로는 아내가 방법을 바꾸는 수밖에 없어요. 남편이 갑자기 저렇게 막 정리 능력, 일센스, 일머리가 막 30년 동안 지금 계속 같은 거고, 왜냐면 지금 남편이 아기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남편이 아내 엿먹이려고 일부러 저러는 거 아니거든. 그래서 이쪽에서는 일단 아내가 그냥 매일 새로 뽑는 직원이다. 야, 이거 당근으로 오신 분이 저 정도 일하는 거면 아유 대단히 훌륭한 거죠. 당근으로 지금 오늘 아침에 내가 뽑은 직원이다 생각하고 가야 돼. 만약에 아내가 말을 줄이는데도 남편의 말이 많아지지 않으면 말을 다른 걸로 좀 채워볼 수 있을 거예요. 같이 하는 활동이나 이런 걸로 만약 채울 수 있다면 그러면 좀 개선의 여지가 있지. 근데 말을 줄여도 말이 많아지지 않으면 일단 좀 기다려 봐야 돼요. 당장은 힘들 수 있지만 좀 기다리면 괜찮아질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잔소리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줄였는데 남편의 말이 안 늘어요? 그러면 또 성별이 바뀌어도 마찬가지야. 한쪽이 공격적인 말을 많이 하다가 잔소리 같은 말을 많이 하다가 줄였는데 이쪽이 그래서 침묵이 줄었냐? 안 줄었어. 계속 침묵이야. 그러면 그 침묵하는 쪽에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건 좀 기다리다 보면 괜찮아질 수도 있고 그냥 쭉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겠네요. 그거는 뭐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다 보니까. 그런가? 일거수일투족을 잔소리하는 아내. 일거수일투족을 붙어 있으니까. 일거수일투족을 붙어 있으면 잔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 아, 나도 그래가지고 애들 공부할 때 근처에 안 가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해. 아, 내가 자꾸 양근이 공부하는 거 보면 옆에서 잔소리를 자꾸 나도 하게 돼가지고 아, 내가 줄여야 되는데 나까지 하면 안 되는데. 원래 눈에 그렇게 있으면 잔소리가 자꾸 나가. 쭉 가면 어떡하냐고요? 그거부터는 조금 어려워. 방법을 찾아봐야죠. 이유도 찾아봐야 되고 뭔가 할 수 있는 걸 해봐야지. 같이 뭐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면 좋고. 근데 그게 뭔가 생각지 못한 이유인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스킨십일 수도 있고. 스킨십인 경우가 꽤 많아. 스킨십이 뭔가 맘대로 안 돼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관계가 소원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아내는 남편은 그냥 잔소리를 싫어하는 사람? 근데 잔소리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도 잔소리 경기 일으키시는데 지금 잔소리 경기 날만 하지. 아내 아침 첫마디가 이거 왜 안 했어? 이거 빨리 치워. 근데 아내도 남편이 편해서 저러는 거야. 이게 직원이면 저렇게 절대 못해요. 직원이면 이제 저렇게 했다가 다음날 직원 안 나와버리니까. 남편이 생각하는 문제는 계속 잔소리하기. 그리고 맞아, 직원은 돈 나가기도 하고. 이 두 분은 함께 일하는 게 인생의 전부예요. 생각해봐요. 30년을 함께 일한 분들이에요. 다른 인생이 없어. 각자 일해본 인생이 그나마 결혼 전에 잠깐 있었어. 평생을 남편하고 평생을 아내하고 같이 일해본 인생의 전부예요. 정말 말 그대로 인생의 동반자야. 그래서 뭐 직원 쓴다? 서로 공허해. 남편은 남편대로 뭔가 아내를 위해서 아내하는 것 같아서 뭔가 이상하고 아내는 아내대로 그럴 거야. 그래서 절대 떨어지기 힘들죠. 보통의 부부보다 오히려 더 서로에 대한 애정이나 애착이 강한 부부예요. 그리고 장갑을 끼고 주스를 따르는 남편에게 주스 따르는데 장갑 왜 꼈어? 아니 근데 그 장갑을 끼고 주스를 따르는 거를 여러모로 안 좋게 볼 수는 있죠. 왜냐면 장갑은 뭐 이렇게 깨끗한 것만 만지려고 끼는 장갑일 거 아니에요, 저게. 음식을 바로 만지는 거. 근데 주스를 만졌다가 음식을 만지면 말짱 꽝인 거고, 그냥 주스만 따르려고 장갑을 낀 거면 장갑이 아까운 거고. 그렇긴 해서 아내 말이 틀리진 않았는데 그렇다고 뭐 그렇게까지 뭐 잔소리를 할 게 뭐 있나, 저 정도는. 그리고 여기서 남편이 아, 왜 이렇게 안 붙지? 근데 안 붙지 얘기만 한다고 그게 붙어? 안 붙지 얘기만 한다고 그게 붙냐? 그러니까 여기서의 남편도 이렇게 남편이 혼잣말을 하잖아요. 이게 약간의 어떤 소통의 힌트가 될 수도 있거든요. 아우 이거 안 붙네. 그래? 이거 내가 도와줄까? 아니야 됐어. 약간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 물론 아내가 해봤겠지. 30년이나 됐으니까 뭐 두 분 이런 조언을 할 거 이상으로 이미 잘 살고 계시겠지만 이런 장면이 나왔으니까 그냥 굳이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런 것도 내 입장에서는 잔소리할 기회라고 생각돼 버린 거야. 지금 이게 그동안은 계속 잔소리를 하는 거에 익숙해졌다 보니까 잔소리를 또 하게 돼. 그냥 내가 어쩌면 잔소리를 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는 상황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잔소리는 그럼 왜 익숙해지냐? 잔소리는 이 사람이 잘 되길 바라고 이 사람이 잘하길 바래서 잔소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못할 때 잔소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얘가 감기에 걸렸어. 야 그거 봐, 평소에 얇게 입고 다니지 말랬잖아. 평소에 긴 바지 입고 다니랬잖아. 누가 그렇게 헐벗고 다니랬냐? 라고 평소에 의상에 대해서 한 번 더 잔소리를 할 기회가 주어진 거야. 근데 그 의상 지적은 부모 입장에서 얘가 잘 되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잘 되라고 하는 건데 얘가 뭔가 이렇게 혼잣말을 해도 옳거니 저거다.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이 잔소리를 하기 위한 명분이 돼버려. 그럼 주객전도가 되는 거지 결국. 아내가 뭐 강아지 저것 좀 해줘. 뭐 아침에 했다. 빨래 바짝 말린 다음에 넣어야지. 계란 프라이 할 때 기름 좀 많이 하지 마.
잔소리는 무엇의 세금일까? 챙겨주는 거에 세금일 수 있겠다. 그리고 어떤 생활력의 세금일 수도 있겠어. 근데 물론 챙겨주거나 생활력 있는 사람들이 전부 잔소리가 많은 건 아니지만 좀 그쪽 계열의 잔소리가 많을 수 있겠네. 들숨 날숨에 이제 각각 잔소리들이 새나가고 있군요. 저거 너덜너덜 며칠째 저러고 있잖아. 트레이를 놓는 방향까지 딱딱. 아내는 그러니까 저런 게 착착 맞아가지고 저 방향도 탁탁 해가지고 놓을 때도 착착착 놓는 약간 그런 효율성을 생각을 하실 텐데, 남편은 그냥 놓는 게 놓는 거지 뭐, 약간 이런 느낌이야. 아내는 음식 쓰레기 버리고 와, 청소 시작하고 버려도 돼. 남편은 뭐 잠깐 반항을 하지만 결국 아내가 시키면 또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내가 뭔가를 지시를 해야 되는 입장은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 아내가 남편한테 잔소리하지 마라, 지시하지 마라, 이건 절대 안 되는 것 같아. 아내는 지금 이런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내 쪽이 관리자가 맞아요. 관리자가 돼야 되는 것 같아. 일단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율하는 부분이나 디테일한 부분을 아내가 훨씬 잘 알거든. 그래서 얘기해야 될 건 해야 되는데 조금만 말투만 좀 바꾸고, 뭔가 남편이 중간중간 실수를 많이 하는데 그런 거를 예를 들어서 아까 샌드위치도 중간 거 그 왼쪽 걸로 좀 바꿔줘,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마치 아내는 나는 GPT다 생각하고 나는 로봇이다 생각하고 거기다가 남편한테 지시를 하거나 말을 할 때 감정을 섞지 않고 말해야 돼. 여기서 예를 들어서 남편이 왜 안 되지 했을 때 그거 안 하니까 이거 안 된다 안 된다면 그게 되겠어? 라고 GPT가 말하지 않죠. 이거 왜 안 되지? 하면 GPT가 뭐 도와드릴 거 있을까요? 하겠지. 남편과 나의 이 업무 모드로 들어가야 돼. 이 사람은 오늘 당근에서 갓 구한 직원이다 라고 생각해야 돼. 매일매일. 그러면 이 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남편을 직원 대하듯 하면 안 되고, 이제 남편을 굉장히 의지하는 것처럼 보여주면 남편이 이제 굉장히 좋아하긴 하겠죠. 그렇다고 맞아, 하대하고 그러면 안 되지. 김씨 저것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직원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래서 직장에서 리더 교육하거나 막 이럴 때 이제 거기서 이제 흔히 하는 말들이, 칭찬을 15번 하고 이렇게 혼내는 거를 한 번 하잖아요. 15대 1로 하면 직원은 5대 5로 받았다고 생각한다라는 게 보통 리더 교육할 때 많이들 하죠. 내가 칭찬 한 번 하고 한 번 혼내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직원들은 맨날 혼난다고 생각한대. 그래서 그걸 15대 1이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근데 그냥 좀 과장된 표현이긴 하겠지. 그래서 이불 갖고 와, 물 많이 마셔. 물 많이 마시라고까지. 아니 이게 자녀분들도 충분히 다 키우셨는데 남편이 거의 뭐 아들이네. 물 많이 마셔는 왜 있냐? 라는 거에 몸에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렇대. 아니 근데 이런 걸 보면은 그냥 진짜 기본적으로 잔소리가 애정을 기반으로 하긴 하죠. 이게 듣는 사람이 애정이 안 느껴져서 그렇지. 남편이 근데 계속 일을 하는데 아내의 잔소리가 되니까 남편이 대꾸를 잘 안 해요. 아내는 뭔가 계속 소통하면서 말을 하고 싶거든. 그러니까 일을 할 때 이건 사람마다 좀 다른데 아내분은 굉장히 남편이랑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하고 싶어요. 이게 저도 다양한 직원들 이렇게 해보면 어떤 직원은 이렇게 같이 대화를 하거나 소통을 하거나 이런 거 되게 불편해. 회의조차도 싫어하는 직원들이 있어. 잠깐 뭐 밥 먹고 커피 한잔 하면서 얘기 좀 할까 이러면 되게 좋아하는 직원이 있어. 그리고 어떤 직원은 막 끝나고 회식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해. 얘기하는 거. 물론 그냥 좋아하는 척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어떤 직원은 전혀 터치하는 걸 원하지 않지. 이 아내분은 이렇게 일을 하면서도 계속 남편하고 뭔가 연결된 느낌을 받고 싶어. 계속 얘기하고. 뭐 이것도 얘기하고 저것도 얘기하고 싶은데 어느 순간 남편이 답답한 일을 하니까 그걸 갖고 얘기를 해. 근데 남편이 반응이 없으니까 더 얘기해. 그래서 이 아내의 진짜 숨겨진 욕망은 남편하고 얘기하고 싶다 할 거야. 그러니까 그 처음에 결혼하기 전에 5년 어땠겠어요? 둘이서 얘기 엄청 했겠지. 바로 옆에서 둘이서 꽁냥꽁냥 서로 얼마나 많은 대화를 했겠어. 그러니까 같이 일을 30년째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아내나 남편이나 서로가 전부인 사람들이야. 지금 이거는 두 사람 다 상대가 전부인 상태에서 남편은 아내가 잔소리만 하고 아내는 남편이 소통을 예전 같지 않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서로가 실제 하지 않아도 되는 서운함이 막 쌓여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강아지 다니는 길을 피해서 집 놔둬야지.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이런 지시사항들을 보면 타당한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조금 톤을 바꿨으면 좋겠어. 아까 식빵처럼. 식빵 오른쪽으로 꺼내줘. 그래 이거 가운데 거야? 오른쪽 거 꺼내와야 돼. 오른쪽 걸로 바꿔줘. 이렇게만 해도 충분할 거를, 물론 한두 개 꺼냈어도 이거 한두 개 꺼냈구나. 그리고 오른쪽부터 먹자. 이렇게 해도 된 거를 그걸 갖고 막 상식이 없니?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식빵이라고 또 식빵 거리면 안 되잖아. 이것도 강아지 다니는 길 피해서 집 놔둬야지. 그것보다 여보가 한 김에 그거 저쪽 왼쪽에도 좀 놔줘.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바꿔야지. 단어로만 말하는 거 선입선출? 안 돼. 선입선출 이래버리면 좀 무시당한다는 느낌이 들 거야. 건조기, 조식 배달. 안 돼. 그러면 진짜로 그렇게 되면 상사와 부하 직원이 돼버려. 지금 그렇게 됐을 때 남편은 또 상처가 커져버리죠. 왜냐면 남편은 아내를 상사로 두고 싶진 않거든. 그래도 자기가 자기 좋아하고 이렇게 자기 챙겨주던 옆집의 알바생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안 돼. 그래서 이게 역할상으로는 아내가 상사가 돼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다고 아내가 정말 상사처럼 굴면 안 돼.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거 없어야지. 답답해 이런 거. 그러면 내가 답답한 남자 취급 받는다는 게 이게 참 자존심이 상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답답한 것도 알겠지만 저런 거를 줄이고 다른 소통을 늘리면 되니까. 그래서 오빠 진짜 답답해 하는 거 보면
진짜 이건 말투를 바꾸면 돼. 주워 떨어진 거. 앞에 야만 없지 야가 있어야 될 것 같아. 야 주워 떨어진 거. 이분들이 이런 걸로 진지한 대화를 했을까? 그냥 너무 오래돼서 조금씩 이 방향으로 온 것 같아요. 30년을 둘이서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점점 이쪽으로 온 것 같아. 그래서 이 이혼수녀 캠프 나와가지고 대화 방법만 알면 이 두 부부는 보통 부부보다 훨씬 가까운 부부죠. 이게 뭐 좋은 부부다라기보다는 가까운 부부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지금 기혼자분들한테 부부가 둘만 있는 직장에서 일한다 하면은 못 버틸 사람이 내 생각에는 과반수야. 어느 쪽에서든 문제가 터지는 거지. 아니야, 이게 아내가 그냥 서서 막 뭐라고 잔소리하는 것 같은데 꼭 그렇지도 않아. 아내도 여기서 뭔가를 계속 하고 있어. 아내는 아내의 일을 하고 있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반수에 안 드는 거지 그러면. 그리고 그거를 한쪽은 좋아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 당시에 남편은 재택근무해서 좋고 아내는 우울증에 걸리고 그렇게 되는 거지. 남편은 아우 재택근무하니까 좋다. 아우 집밥 먹고 하니까 좋네. 아내는 우울증 걸려. 남편이 퇴직해서 집안에 있으면 부인들이 우울증 걸려. 그때 되게 힘들어하는 부부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부부들이 그 시점을 되게 힘들어해요. 남편이 퇴직하고 나서 아내랑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를 몰라. 남편은 이제 퇴직을 했고 시간도 많고 하니까 가족이랑 시간을 보내고 싶거든요. 아내는 남편이 없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그게 이미 너무 꽉 차 있어. 아이들하고 뭘 하든 아니면 뭐 밖에 나가서 뭐 종교 활동이면 종교 활동을 하든 아니면 동네 뭐 뭘 하든 아니면 자기만의 뭔가 자기 취미가 있든 뭔가 혼자만의 시간 혹은 뭐 본인만의 사회생활이 다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퇴직을 해가지고 그 시간을 다 함께 하려고 해. 그런데 아내 입장에서는 그게 쉽나? 갑자기 남편이 퇴직했다고 자기가 해오던 사회생활을 멈출 수도 없고 자기가 했던 취미생활을 이제 남편이랑 같이 예를 들어서 뭐 뜨개질을 하는데 같이 어떻게 해? 같이 동대문 돌아다니면서 그거 뭐 재료 사러 갈 거야? 아니면 애들이랑 같이 뭐 픽업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걸 같이 해? 그게 쉽지가 않아. 그래서 그때 갈등이 생기는 부부들이 꽤 많아요. 남편 입장에서 이제 퇴직했는데 아내는 나를 뭐 돌보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상대적인 소외감을 받는 거지. 아내는 변한 게 없거든? 남편 혼자 소외감을 받는 거야. 돌아왔는데 이 시간을 함께 하지 않을까? 내 시간이 너무 비어버리니까. 아내는 아내대로 한다고 해. 그래서 이 나이 드신 그 어르신들 사이의 농담인데 아내가 설렁탕을 한 솥 끓이면 불안해대. 아내가 집 나가는 거야. 딱 한 솥 끓여놓고 나 여행 갔다 올게. 여행 한 뭐 2주 가. 그런 농담이 있죠. 그냥 어른들의. 이제부터는 근데 퇴직하고 나서 정말 말 그대로 뭐 하도 흔하게 쓰는 말이지만 인생 산막이잖아요. 나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란 말이야. 그리고 그게 인생의 3분의 1이야. 우리가 사회에 진출하기 전까지 그게 한 20-30년이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학창시절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 단계가 회사를 다니면서 어떤 방식에서 사회에 진출해서가 2단계인데 이제는 은퇴하고 3단계가 길이가 1, 2단계보다 길 수가 있어. 근데 그 시간에 대비가 안 돼 있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그 시간의 삶을 어떻게 사는 건지 잘 몰라요. 잘 못 배웠어. 그래서 머리로 이렇게 했구나. 저렇게 했구나. 이렇게 좀 준비하지. 머리로 생각하는 거지. 그게 딱 뭔가 눈 앞에서 모델을 배운 게 잘 없어. 그러니까 아직 산막 시작도 안 했어. 우리 이 전에는 뭐 환갑? 왜 환갑이었어? 환갑까지 사람들이 건강이 안 좋거나 그랬으니까 남편도 취미활동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보통 사회생활하고 은퇴를 했는데 아내 따라서 커뮤니티에 들어간다? 못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아내의 취미생활이 안 맞으면 남편은 하고 싶은 게 그냥 등산이거나 아니면 뭐 헬스거나 아니면 뭐 낚시거나 아내는 다른데 그걸 어떻게 해? 서로 이미 30년을 다르게 취미생활 해온 거를 갑자기 어떻게 맞춰? 남편은 회식하고 같이 그 모임 하든 각자 하는 거지. 각자 하는 건데 그러면 거기서부터 무슨 문제가 생기냐? 남편은 안 하던 거를 배워나가야 돼 혼자서. 그래서 삶이 공허해진다고. 배운 게 없거든. 이런 삶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 인생 산막이 이렇게 공허하고 외롭게 시작될 줄 몰랐거든. 아이들하고 시간을 보내지도 않았어. 아내랑 같이 시간을 보내는 방법도 몰랐어. 주말에는 쉬었지. 회사 다니기 힘들어서. 평일에는 퇴근하고 힘드니까 쉬었지. 지금은 그 시간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거야. 아니 공통 취미 없어도 돼요. 그냥 소통만 잘 돼도 돼. 근데 소통 자체가 많이 하지를 않는다니까. 취미는 없어도 돼. 근데 그 취미라는 게 같이 시간을 보내고 같이 대화를 하는 시간인 거지. 근데 그게 일부의 얘기인데 일단 소통을 안 하던 시간에서 갑자기 와가지고 시간이 많으니까 소통하자고 이렇게 했을 때 그거 뭔 소통을 해. 어렵죠. 그래서 뭔가라도 같이 하면 좋은데 같이 할 것도 없어. 충실하게 살아오던 그 루틴이 있는데 그 루틴이 딱 깨진 상황이니까 그건 그래. 또 우리 세대는 그래도 은퇴하면 게임이 있으니까 뭐 괜찮으려면 괜찮을 수도 있겠지. 혼자 지내는 법을 그래도 좀 잘 아는 세대 같긴 해요. 우리 세대의 은퇴 시기에선.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은퇴를 할 때까지 한 30 몇 년을 어떤 조직에서 같이 있는 일을 하다가 은퇴를 했을 때 공허함은 분명히 있을 거는 같아. 떨어진 거 주워 빨리.
떨어진 거 주워. 내 말이 틀려? 주워. 그 와중에 줍는다. 뭐 하나 떨어졌다. 그거면 충분한 말인데. 아내는 표현만 바꾸면 돼. 아내가 여기서 지시를 하고 관리를 하는 입장이 돼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고 표현만 바꾸면 돼. 남편이 아니다 직원이다 생각하고 다정하게 남편을 하대하듯 가르침. 그래서 뭐 멍청아 이렇게 하면 안 돼. 10월부터 하면지 내일이 10월이야. 이런 거는 좀 하게 내비둬야 돼. 결국 싸움이 났군요. 왜 이렇게 답답하게 이래. 말귀를 못 알아듣고. 남편은 내가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아내는 그냥 본인 방식만 고집한다고. 저를 가스라이팅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게 아내한테는 상처고 남편한테는 지속적인 상처가 되어 왔던 거고. 아내가 나를 지금 가스라이팅 하는 건가? 나를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려는 건가? 근데 아내는 남편이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조언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거야. 근데 아내는 가스라이팅이라고?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을 어떻게 나한테 할 수 있어? 가 아마 속마음일 거예요. 물론 이거를 입 밖으로 꺼내진 않겠지. 그래서 욕먹을 바엔 아내 뜻을 따르는 게 편한 남편. 남편이 너무 이상해서 왜 그러냐고. 멍청한 걸 들켜서 그런지 막 화를 내더라고요. 아내가 남편한테 세게 말하는 것도 남편한테 기대감이 커서 그래. 서운함이 쌓여서 그래 지금 이게. 그리고 저 답답함의 진짜 근원은 뭐냐면 이거는 아내가 인정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아내의 답답함의 진짜 그 안에 숨겨진 욕망 은 외로움이에요. 아니 저렇게 24시간 붙어있는 남편이랑 있는데 뭐가 외로워요? 그걸 뭘로 기준해야 되냐면 결혼 전 5년간의 연애, 결혼 후 신혼 시절에도 함께했던 그 시절의 아내의 삶과 비교를 해야 돼. 사람은 똑같은데 아내는 외로워. 그 시절에 그 다정하고 이 부부의 그 시절을 생각해봐요. 5년간 연애하면서 소통이 얼마나 잘 됐겠어. 그러니까 둘이서 같이 일을 했겠지. 소통이 잘 됐겠지. 직원 쓰고 하면서 그 모진 풍랑을 다 헤쳐나갔겠지. 엄청난 소통을 하던 다정한 부부였을 거라고. 펜션 사업하면서도 다정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둘은 엄청나게 소통을 했던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5년간 연애라고 바로 연매장이어도 그때 연애가 됐겠지. 그래서 아내는 실은 그때의 남편과의 소통 이런 거에서 공백이 생긴 게 바로 그 포인트예요. 그래서 아내의 지금 이 숨겨진 부분은 외로움이에요. 근데 그냥 이것만 보면 아내가 뭐가 외로워? 자식들도 같이 살고 남편도 같이 있고 여기 이렇게 이쁜 동물들도 같이 있는데 뭐가 외로워? 아니지. 이 아내한테는 남편이 전부예요. 24시간 함께하던 30년을 같이 살던 남편인데 그 남편이 서서히 변해간 것 같거든. 기대고 싶은데 이제는 기대기 짠이 답답하고. 그러니까 자꾸 그 남편한테 센 말로 자꾸 찌르는 거야. 자꾸만 이것저것 시키고. 물론 시키는 건 회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키는 건데 더 센 말로 찌르고 이런 게 있어. 그리고 아내가 자꾸 이렇게 힘든 게 이런 게 여러 가지 것들도 있겠지만 계속 뭔가 소통을 시도하잖아. 잔소리하고 막 계속. 그래서 뭐 무슨 말인지는 알아? 이게 무풀보다 악풀이라고 뭔가 달아야 되니까 뭔가 계속 다는 거야. 남편 게시물에 악플 다는 거야. 알아 몰라. 계속 그러는 거지.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러는 거지. 알아 몰라. 질문은 0. 뭔가 대답을 하길 바라는. 근데 남편은 무시당하는 것 같으니까 야 내가 나이가 50인데 한국말도 못 알아듣겠냐? 무슨 말인지 알아? 질문형이지. 대답을 바라는 거야. 근데 대답이 안 들어오니까 남편은 됐어 그만해 라고. 남편은 그게 대답이 돼버리는 거지. 같은 말을 무한반복. 남편에게 수시로 하는 말이 왜 저래? 이것도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겠지. 둘 다 상대가 변하거나 없어지면 가장 그거에 대해서 충격이 클 사람들이죠. 두 사람은 정말 인생의 전부인데 지금 이 두 분 생각해보면 상대가 없었던 삶이 더 짧아요. 25세 결혼했어. 20살부터 만나서 30년을 같이 일을 했어요. 둘만이서. 이것도 같이 둘만 일하고 있잖아. 둘밖에 없었어요. 인생의 어른이 되고 나서 모든 삶을 함께한 부부야. 그걸 감안하고 봐야 돼. 왜 저래 지옥에 빠졌군요. 그래서 대화가 참 중요해. 그 대화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이 답답해서 대화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내가 이 관계에서 리더지만 이 사람에게 내가 리더라고 느끼게 안아야 돼. 그게 기술적인 포인트지. 그래서 뒤에서 상담사님도 그런 말을 하거든요. 일적으로는 아내가 리더, 뭐 가정적으로는 남편이 리더라고 하는데 아니야. 그냥 다 아내가 리더하면 돼. 아내가 다 리드하고 남편이 다정하고 이렇게 좀 애교도 하고 사랑 포인트 하면 돼. 근데 남편의 자존심을 위해서 각자 이렇게 두 가지 파트에서 리더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지. 그냥 다 아내가. 근데 이제 물론 아내가 이제 남편한테 의지하고 싶고 그러니까. 그래서 남편한테 제일 잘 어울리는 말 같다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아내가 강박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냥 강박으로 해석을 했으려면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아내가 남편에게 소통을 하고 싶어서 저러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아내의 이런 서정훈 씨 표현대로 강박적인 잔소리라면 저게 강아지나 반려동물한테는 안 나올 수도 있겠지. 자식들한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물론 그냥 안 나왔을 수도 있어. 근데 자식들에게 만약 저런 사람이라면 이수캠에서는 등장하지 않았을까? 근데 저게 단지 남편에게 그러는 거라면 남편한테 거는 기대, 의지, 사랑 이런 게 다 커서 그래.
그리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모든 거를 다 나누었던 남편이 나와의 소통을 예전보다 많이 하지 않고 등 돌린 느낌이어서 더 불안하고 더 소통하고 싶으니까 그게 자꾸 잔소리에 잔소리를 얻는 방식으로 나와. 그러면 그 잔소리는 아우 내가 자꾸 뭐가 답답해서 자꾸 이 사람한테 자꾸 쓴소리하지, 내가 왜 자꾸 왜 이러지 나도 모르겠네. 본인 외로움 때문이야 그건. 그러니까 본인도 내가 외로운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니까 저거를 바꾸는 게 이제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아내는 여전히 남편이 불안이라고 생각한다. 남편이 나를 안 알아주고 내 얘기를 안 들어주고. 그래, 나를 알아주고 내 얘기를 들어주길 바라잖아요. 이거 언제야? 결혼 전에 연애할 때랑 똑같은 마음이잖아요. 결혼 전에 연애할 때도 나를 안아주는 남자친구 옆에서 바로 내 얘기를 항상 들어주던 남자친구, 둘이서 함께 일하면서 계속 소통하면서 했겠지. 지금 이 아내가 잔소리할 때만 많이 하고 예전에 사이 좋았을 때는 침묵하는 아내였을까? 아니지. 바로와 양은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했을 거예요. 그때는 남편이 잔소리가 아니었으니까 같이 대화했겠지. 아내는 그 당시에는 소통을 했겠지. 지금은 안 되지. 그러니까 아내는 내 얘기를 안 들어주고 이러니까 자꾸 더 세게 말하고, 이래도 안 말해? 저래도 안 말해? 그러면서 자꾸 더 강하게 말하게 되고. 그게 30년 동안 쌓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남편은 이제 더 이상 이제 못 듣겠고, 남편 도망감. 조금씩 쌓였다. 남편은 24시간 붙어있는 펜션 일로 아내의 잔소리가 더 심해졌다. 그건 있어. 이 펜션 일이라는 것 자체가 고객 하나하나의 별점이 중요할 거거든. 스마트 스토어나 사람들 평점이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별점 하나가 탁 붙는 순간 거기에 저주 같은 게 걸려가지고 약간 봉인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하더라고. 펜션도 좀 그러겠지. 하나하나의 별점을 위해서 한 명 한 명 그거에 대해서 더 불안하고 신경 쓰이고 그렇게 됐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펜션 업무를 남편이 하는 것 같은데 아내는 아니죠. 제가 더 많이 하죠. 아내는 내가 잔소리해서 남편이 일을 완벽하게 하는 것. 근데 우리가 뭔가 변화를 하기 위해서 이런 포인트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잔소리가 가지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반복적인 잔소리는 그 장점을 죽여버려. 내가 야식 때문에 건강을 유지하는 거야. 내가 폭식 때문에 건강을 유지하는 거야. 그건 아니지. 먹지 않으면 사람이 죽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폭식을 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게 똑같은 잔소리라는 워딩에도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잔소리에 대해서 명분을 만들어 놓고 잔소리를 통해서 내 외로움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 잔소리에는 긍정적인 명분의 옷이 있어. 그리고 잔소리에는 내 심리적으로 숨은 보상이 있어. 이러니까 잔소리가 자꾸 더 심해지는 거야. 그래서 멈출 수 없는 잔소리가 돼버리는 거죠. 눈치가 없고 센스가 없어, 막 싫은 소리 하고 얼굴을 막 확 때리고 싶어. 근데 이게 딱 이 장면만 나와서 그렇지 부부가 막 엄청 그런 부부는 아니긴 하지. 뭐 얄밉다고 한다는, 그치. 잔소리를 감정적으로 하면 안 돼. 그리고 과거를 축적해가지고 지금 잔소리를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제일 하면 안 되는 게 이 누적형으로 가는 거 있잖아요. 이 사람이 한 번 잘못했을 때 1만큼 잔소리했고, 두 번 잘못했을 때 2만큼 잔소리하고, 세 번 잘못하면 4만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버려. 나중에 10번째 잘못하면 한 1의 잘못인데도 100의 잔소리가 가버리는, 그게 고착화돼 버리는, 지금 아내가 지금 살짝 그런 느낌이지. 그래서 이거를 효과적인 방법으로, 여기는 뭐 가벼운 폭력도 하고 있다는데, 너 나한테 왜 그렇게 말을 못되게 했어? 내 아내는 그냥 기분 나쁘게 하고 싶어서. 이거 뭐 싸우다가 한 소리 같고. 근데 이 남편이 보면은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이야. 그리고 막 꼼꼼하고 막 따지고 이렇지 않고 감성적이야. 그래서 동네 동물들도 되게 좋아하고, 화는 풀어야 되고 하루에도 막 수십 번씩 부딪히는데,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엄청 의지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조금씩 남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거는 좀 문제야. 이건 사람 정 떨어지게 하는데도 선수지만 사람 말귀도 지독히 알아듣지 못하네요. 뭐 이렇게 하고, 싫은 소리 좀 했다고 땡 뺏어서 시위 중인 51세 이런 건 안 돼. 이건 변호사 상담을 남편이 할 때 분명히 이거 언급된다. 이거는 뭐 절대적으로 고쳐야 되는 거죠. 이게 남편이 성격이 좋은 사람 혹은 저런 부분에 있어서 요즘 말로는 애견남이어서 저런 거 그냥 넘어가는 거지, 이게 아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대단히 딱 하나하나 깐깐하고 딱 그게 대단히 효율적으로 사는 사람이 그러면, 물론 그랬으면 아내가 이렇게 안 했겠지만 이런 거를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그래서 아내의 이런 행동도 지금 남편은 물론 싸우긴 하겠지만 넘어간단 말이야. 그런 사람이랑 결혼을 했단 말이지. 그래서 이 남편의 분명히 저런 뭐랄까 신경 쓰지 못하는 거, 식빵을 가운데서 꺼내는 거랑 지금 이런 거를 넘어가는 거는 실은 속성이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냥 따로따로 일어난 일 같지만 같은 속성인 거야. 아내도 근데 이거 자기가 잘못한 거 알아. 남편은 자기 얘기 있는 거 모르는군요. 남편 우리 시읍 비읍 니은 하는 말이, 근데 이거는 좀 드립이긴 해. 옛날에 그 우리말 겨루기에 이 밈이 하나 있었어요. 남편을 이르는 말은 해가지고 시읍 비읍 니은이 있는 거야. 우리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 그게 답이 아니긴 했어. 이게 우리말 겨루기에 진짜 있던 밈이야. 그래서 우리말 겨루기 답을 해야 되는 그 분이 약간 연세가 있는 여성분이었는데
이걸 입 밖으로 내도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아마 그 밈이겠지. 아무튼 그래도 문제다. 아내분이 지금 저렇게 하는 행동이 잘못된 거고 지금 아내분이 빨리 브레이크를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건 저 행동이 지금 이날 나온 것 중에 제일 선을 넘은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대체적으로 그래도 요즘에 봤던 이혼 수능 캠프 중에서 가장 평범한 부부들이에요. 근데 어쨌건 그래도 그 와중에 저게 제일 선 넘었거든. 그러니까 이제는 아내가 저런 거를 멈추고 남편이 소통할 수 있도록 본인이 좀 해야 돼. 그럼 자기 얼굴에 침 뱉기지. 펜션 계정에다가 올리고 있고 손님 떨어지지. 그래, 아내는 아무도 없다니까요. 통할 사람이 없어. 그나마 있던 자식들도 이제 곧 독립하기 직전일 수도 있고, 그리고 사춘기 지나면서 아이들과의 소통도 한계가 있을 거고. 근데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서로밖에 없었어요. 소통을 꼭 해야 되는 거 아닌데 이 부부에게는 소통이 디폴트지. 이 아내가 뭐가 있겠어요. 이 아내와 남편의 삶을 생각해봐. 아무것도 없어요. 서로밖에 없어. 아내는 그나마 서로에다가 펜션 SNS 정도 있는 거지. 일단 가족들은 딸이 엄마한테 아까 1층에서 엄마 왜 소리 질렀어? 아빠가 멍청한 짓 했나 보지. 그러니까 아우 엄마 습관성 뒷담. 그러니까 이게 딸한테도 뒷담화를 많이 하시는구만. 근데 이게 아빠가 되게 성격 좋은 그런 아빠 같아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너는 무조건 아빠 편이야? 아들도 그렇고. 엄마가 상당히 잔소리가 있긴 있나 봐요. 애들한테도. 아이들이 엄마 편을 들어주길 바라는데 이런 것도 좀 어린 마음이지. 근데 남편도 외롭고 둘 다 외로움이 있지. 여기서도 아내가 하는 말이 안 섭섭하겠어? 얘기해봐. 그러면 아니 안 섭섭하겠냐고. 왜 얘기를 안 해? 왜 얘기를 안 하냐고. 말은 많지만 결국은 나 섭섭해. 얘기하자. 섭섭한 이유는 당신에게 사랑을 기대하는데 당신에게 사랑이 오지 않는 것 같아서 섭섭해. 당신이랑 얘기하고 싶어. 예전처럼 다정하게. 그게 아내의 메시지죠. 근데 아내도 그걸 스스로 인정해야 돼. 물론 모르겠어.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원하는 거는 남편이라고 다정하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내가 이렇게 잔소리를 쏟아붓는데 거기서 어떻게 다정하게 얘기해? 야, 이 멍청아, 그것 좀 주워. 야, 주워. 하는데, 그래. 하기 쉽냐고, 그게. 왜 얘기를 안 하냐고. 근데 남편은 자꾸 뭔가 이렇게 섭섭하다 얘기를 듣는 것 같으니까. 자꾸 잔소리를 여기서 또 듣는 것 같으니까. 지금 퇴근하고 집에 와가지고 야식 먹으려고 앉았는데, 야식 먹으러 앉은 테이블에 누가 있어? 상사가 있어. 아, 이제 집에서 라면 끓이면서 이제 넷플릭스 바지 딱 켰는데 옆에 상사가 와서 앉아. 지금 넷플릭스가 눈에 보이냐? 오늘 회사에서 일을 막 얘기하면서 옆에서 상사가 막 잔소리를 쏟아부어. 좋은 말을 해. 내가 자네한테 요즘엔 서운한 게 많네. 그래서 상사가 라면 이렇게 딱 뜨는데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남편 입장에선 아내는 이 집에 왔으니까 남편이렇게 다정한 얘기도 하고 지금 저 라면 끓여가지고 같이 먹을 거면서 술은 또 한잔 하고. 저게 아내 평생의 낙이란 말이야. 아내의 낙은 남편이었어. 그러니까 이제 남편은 뭐 무슨 말을 해. 어차피 뭐 답해봤자 네 생각대로 그대로 할 텐데 뭐 무슨 말을 해. 무슨 할 얘기가 있어. 그래도 좀 집에 왔다고 상사한테 큰 소리를 치는군요. 그러니까 군대도 그나마 2년이니까 버티는 거지. 군대에서도 진짜 스트레스 많죠. 그 대신에 군대는 그래서 계급이 확실한 거야. 그러니까 아내도 나는 말을 계속 해야 하는 사람인데 눈치도 없고. 그러면서 아내가 하는 말 중에 또 많이 나오는 말이 내가 잘못한 게 뭐 있어? 그 다음에 뭐가 붙겠어? 왜 나를 예전처럼 사랑해주지 않아? 내가 잘못한 게 뭐 있어? 왜 예전처럼 다정하게 나에게 말을 해주지 않아? 이게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잘못한 게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했을 때 아내는 잘못한 게 없어요. 펜션일 측면에서는 잘못한 게 없어. 정말로 타이트하게 여기를 잘 관리해야 되고 하는 면에서는 맞아. 그런데 남편에게 뭔가 사랑을 받고 다정한 대화를 원하는 측면에서는 잘못한 게 있지. 그래서 이거를 구분해야 돼. 잘못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본인이 원하는 거를 그림을 생각했을 때는 잘못한 게 있는 거야. 근데 남편은 펜션 일에 대해서는 아내가 잘못한 게 없거든요. 아내 말이 그래도 많이 다 맞거든. 그러니까 다 잘못했다. 그러니까 아내가 뭔가 다정한 대화를 원하고 이렇다고 생각 못하지. 지금 아내의 잘못한 게 있어라는 질문에 예스를 할 거면 저게 일적인 거에선 예스가 나와요. 아내는 일을 잘하고 꼼꼼하고 효율적인 사람이니까. 근데 다정한 소통 측면에선 잘못한 게 있죠. 근데 여기서 고개를 젓는 순간 아내가 원하는 대답을 한 거지만 아내는 일적으로 또 얘기한 애가 돼버리는 거야. 잔소리 듣기 싫으면 인간이 안 된다고 했어. 잔소리가 2절까지 정도에서 끝나야지. 잔소리 듣고 발전할 시간을 줘야지. 계속 잔소리하고 있으면 언제 발전해? 발전할 시간을 좀 줘. 그래서 서로를 탓하고 있는 그런 부부고. 그리고 아내 측 증거 영상이 시작이 됩니다. 아내도 일을 굉장히 이제 많이 해요. 아내가 한 40분 좀 늦게 일어나는데 거의 비슷해요. 그럼요. 이게 잔소리 많이 들으면 사람이 어리버리해져. 시키는 것만 해야 되고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생각하지 않고 잔소리를 많이 듣다 보면 지적받을까봐 걱정을 하는 거예요. 지적받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면 사람이 내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이 줄어. 물론 근데 이 남편은 뭐 그렇게까지 경직된 사고를 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원래 저런 것 같은데 보통 너무 많은 잔소리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의 사고가 경직돼 버리지.
항상 눈치 보게 되고, 아 그래 나도 애들한테 잔소리를 줄여야 되는데, 아 오늘 좀 새삼 반성을 하게 되네요. 그래서 아내는 아들 챙기고 청소도 하고 방도 정리하고, 그리고 펜션 업무를 또 시작하는데 아침도 만들고, 여기가 호텔 같네요. 조식도 하고요. 아 근데 인간적으로 계란 으깨기랑 식빵 자르기랑 이런 거는 샌드위치 만들기로 하나로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내가 또 이렇게 조식 준비할 땐 남편은 또 좀 쉬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침을 남편이 이렇게 갖고 올라가서 아내가 먹고, 또 여기선 또 아내가 또 챙겨줘서 남편이 먹고, 또 그래요. 나름 뭐 손발이 잘 맞아. 여기서 먹는구나. 아내가 생각하는 남편의 문제는 자기 일만 하는 남편. 뭔가 일을 찾아서 하는 스타일은 아니구나. 남편은 남편 일만 하면 되는데 나는 집 청소하고 애들 밥 주고, 그래서 일이 더 많고. 그래도 다행인 걸 시키면 하잖아요. 시키는 게 좀 짜증나고, 어제 시켰던 거 오늘 또 시켜야 되는 게 화가 나겠지만 그래도 시키면 하니까. 근데 아내는 진짜 쉴 새가 없더라고. 남편 밥까지 다 차려주고, 여기는 특이하게 또 아침도 이렇게 배달을 하더라고요. 별거 아닌 걸로 또 살짝 트러블이 생기는데, 아내는 노크를 한번 하고 와라. 근데 남편은 그냥 조식 들고 가려고 하고, 근데 아내는 갔다가 없으면 조식이 식잖아요. 아내는 그게 싫은 거야. 자기가 열심히 만든 이 조식이 괜히 갔다가 와서 바람 맞고 그렇게 식는 게 싫은 거지. 그래서 아내는 시키는 대로 해. 노크 먼저 하고 조식 갖다 드리겠습니다 하고 와. 아내가 리더죠, 리더. 남편도 남편 나름의 뭔가 이게 주장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남편도 이게 지금 둘 다 서로 뭔가, 아내는 외로움, 남편은 남자로서의 그런 자존심이 조금 꺾인 상태이기는 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욕구가 그렇게 큰 사람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꺾여서. 아무튼 그렇고, 그러니까 저런 거는 와가지고 갖고 가는 식으로 해도 될 것 같기도 한데, 근데 또 갖고 가다가 또 쏟고 이러면 괜히 더 일인가? 그것도 그래. 펜션 8년 차인데 저게 지금 실갱이 할 일인가? 근데 뭐 저거는 그래, 뭐 아내분이 저 방식으로 운영을 해왔으니까 또 잘 되는 거겠죠 뭐. 그래서 남편의 고집대로 갔다 오는군요. 그러니까 뭔가 좀 현명한 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가서 놓고 했다가 다시 또 들고 오는 상황. 아내는 남편이 저렇게 들고 다니다가 뭐 넘어질까봐, 그리고 저 음식이 또 찬바람 맞는 것도 싫고 답답한 거지, 이래저래. 근데 보통 펜션 가면은 밤새 놀잖아요. 아침에 잘 못 일어나지. 조식을 어디 놀러 가서도 먹는 사람이 있고 안 먹는 사람이 있잖아. 근데 이제 아내는 저런 상황에서도 조식을 주기로 했으니까 꼭 줘야 되는 사람이네. 약간 통제적이긴 하네.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아침에 조식 있다고 문자를 보냈을 때 문자가 없으면 그냥 안 먹는다 싶거나, 그러면 언제까지 오시면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오시면 연락 주세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런 걸 보니까 확실히 아내분이 좀 통제적인 면이 강해. 꼭 외로움만이 전부는 아니고. 아침에 일어나는 거 되게 어려운데, 아내는 아무리 봐도 힘든 거를 남편은 뭐 힘들지 않다 하면서 한다. 쉬운 일도 2번, 3번에 걸쳐서 한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두 사람은 굉장히 이런 걸로도 갈등이 많죠. 근데 여기서 이 정도 싸움으로 박하선 씨도 여기서 싸우지 마세요 그러는데, 뭐 이 정도 싸움이야 뭐. 우리가 주변에서도 보면 부부간에 금슬이 좋은데 계속 툭탁대는 사람들이 있어. 그 정도지 뭐. 근데 어쨌건 와이프가 맞는 말을 하긴 하지만, 아내는 남편의 인정을 안 해. 아내한테 남편을 좀 더 존중해 주세요 이러면, 아내는 저는 남편을 되게 존중해요 라고 할 거야. 아니면 아니 저 사람이 잘못하는데 어떻게 존중해요 라고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남편은 자기가 남자로서 무시받는다고 생각해. 아내도 자기가 무시받는다고 생각해. 왜냐면 자기가 외롭고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거든. 남편은 지금 이 사람이 더 이상 나에게 의지하지 않아. 내 위에 있어버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자기가 남자로서 좀 가치가 없나? 이런 생각들이 자꾸 또 드는 거고. 이제 나이가 50이 되고 하면 이래저래 또 힘도 빠지고 한단 말이죠. 그렇잖아도. 그렇지. 존중하니까 이 정도로 끝내줘라 할 수도 있겠다. 남편 내려가서 쉬는데 이불 한 개 놓고 왔네. 갖고 내려와야지, 뭐 하고 있었어? 가만히 앉아서 휴대폰 보고 TV 볼 것 같으면 빨리 갖고 내려와야지. 한 번에 갖고 내려오고 한 번에 하고 이래야지. 근데 얘 어차피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4번 말하나 한두 번 말하나 똑같으니까, 그걸 그냥 같은 톤으로 반복해서 말하는 걸 시켜야 돼. 정확히 이게 우리가 심리대화에서 많이 조언했던 사례야. 그냥 반복해서, 그거 이불 하나 있더라, 그것도 마저 갖고 와줘. 갖고 내려오니까 너무 손가락이 아프더라. 좀 있으면 그거 한 개 좀 갖다 줘. 똑같이. 물론 그게 진짜 보살이 돼야죠. 자기가 일을 되게 잘하는 줄 아는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해줘. 그냥 잘하는 줄 아는 것처럼 느끼게 해줘. 나도 치켜 세우고 그래야 같이 일하는데 힘든 게 없으니까. 아시는 분이, 남편이 늘 비효율적인 선택을 하고 자신이 맞다고 우기는 남편인데, 남편도 아내가 효율적인 거 알아요. 근데 아내가 쪼면 지기 싫어져. 남편은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야, 이해해. 아내가 옳은 거 알아. 근데 그냥 그거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야. 지기 싫으니까. 자꾸 자기가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남편이 대답해줄 법한데 일부러 안 하는 것 같다. 계속 혼자만 떠들어. 그 말에 아내가 울거든. 저 감정이 그 소통을 바라면서 마음속에서 억압됐던 외로움이에요. 남편은 억울하고 아내는 외롭지. 그리고 장 보러 옵니다. 버섯 하나 살까? 냉면 하나 말아 먹을까? 남편은 다 안 먹는데.
그리고 소주 골라. 아내도 남편이랑 같이 먹으려고 수날이야? 근데 뭐 누가 먹어? 아주면 먹지 첫째랑. 아 첫째도 먹어? 남편이 약간 좀 좋게 말해서 소년미가 있네. 첫째 아들 느낌이 조금 있겠네. 근데 남편이 또 연상이고 항상 같이 일했던 느낌이라 아내는 이 사람을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만나진 않았을 거고 그런 면에서 좀 외로움을 느낄 거고 그러겠네. 아내가 뭐만 살라고 하면 뭐 안 된대. 아내 과자 안 된다고. 아내가 고른 과자를 다시 갖다 놔. 아니 근데 왜 아내가 고른 건 못 사게 하는 거지? 왜지? 저건 모르겠는데? 왜 그러는 거야? 제가 물어볼 입장은 아닙니다만. 약간 그런 건가? 남편 입장에서는 저게 나를 위해서 사는 건데 나는 그거 안 좋아해. 약간 이런 느낌인가? 그냥 아내가 먹고 싶어서 사는 걸 수도 있잖아. 남편이 여기서 아내가 쪼잔하다고 하거든요. 남편이 쪼잔한 사람이라 이 두 사람이 행복한 거기도 해. 남편이 대범하고 그런 사람이면 두 사람에서 30년간 같이 둘이서만 하는 일 못해요. 남편이 막 할 말 다 하고 그리고 지는 걸 싫어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관계에 있어서 뭐 자기 주장 확실하거나 그런 사람이었으면 부딪혀서 못 살아. 남편의 이 쪼잔함은 아내도 소심하고 쪼잔하기 때문에 아내가 뭐라고 해도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그리고 아내의 그렇게 또 효율적인 부분을 또 좋아하는 거고. 신혼 초에는 와이프가 무슨 남자가 말이 많아.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전화를 안 한다고. 24년 전에 무슨 남자가 그렇게 말이 많아. 한마디에 24년 동안 무뚝뚝해졌다. 그건 아니지 근데. 그때 서운함이 박혀 있는 거지 뭐. 그 이후로 계속 말을 안 하진 않았을 거고. 근데 의외로 이런 일들이 있어요. 아까 제가 뭐 부부 관계에서 문제가 그런 스킨십으로 인해서 뭔가 침묵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 스킨십을 하다 보면 그냥 어떤 현상에 대해서 아내가 남편한테 말을 할 수 있거든요. 다 했어? 뭐 그런 거 있잖아. 시작했어? 끝났어?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런 걸로 24년 동안 거의 안 한다는 남편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지. 아니면 이런 정도는 그래도 상처가 될 만할 수도 있지. 아 나 오늘은 좀 안 하고 싶은데. 그러면 그 후로 이렇게 되고. 이제 그런 게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 무조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이 남편을 보면 나는 이제 그 분류를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애견남이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어떻게 보면 좀 소심하고 그런 부분들이랑 그리고 이 아내랑 알콩달콩 둘이서 같이 뭐 큰 욕심 안 내. 이 남편은 미래에 뭐 대단히 성공, 대단한 성장 막 그런 거 없어. 아내랑 알콩달콩 둘이서 같이 일하면서 살면 돼. 만족이야 그걸로. 내가 뭐 사업적으로 뭐 대단히 성공을 해야 되고 가족들은 나를 서포트해야 되고 그런 거 없어. 아내랑 둘이 같이 그냥 꽁냥대면서 같이 대화하고 그렇게 하면 그게 만족이야. 그리고 그런 남편이라 이런 아내랑 또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의 어떤 단점과 장점을 이어봐야 돼. 무뚝뚝하게 된 계기 3, 4년쯤 됐을 거예요. 아침 일어날 때 잘 잤어? 이렇게 며칠 했어요. 그랬더니 기분이 언짢은 날 아내가 왜 안 하던 짓을 해? 이걸로 다시 무뚝뚝해졌다. 이 남편은 동물들에게는 굉장히 애교가 넘치죠. 여기 학씨가 계시는군요. 굉장히 애교 섞인 그런 반응들을 하세요. 이거 아내가 보고 있어. 그러니까 아내는 더 비교되지. 나한테만 차가운 것 같아 남편이. 그러니까 더 잔소리하고. 동물 좋아하는 사람 치곤 나쁜 사람 없다. 그래 아내는 또 남편 되게 좋아하지. 그렇게 생각하고 참는 거래. 동물들 얘기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남편. 저를 안 웃네요. 동물들은 안 웃네. 그러니까 남편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존재는 동물들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야. 동물들도 안 알아줄 수도 있어. 농담이고 아내가 있잖아요. 아내가 알아줄 거라고. 근데 이제 그 태도가 좀 무시하는 것 같으니까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라고 느낄 수 있겠지. 남편이 저렇게 웃는 인터뷰하고 그러면 아내도 같이 웃어. 드라마를 보면서 아내가 저렇게 사람이 부부 사이가 좋을 수가 있어? 그러면서 뭔가 우리도 저렇게 부부 사이 좋게 좀 하자 하면서 대화를 시도한 건데 남편은 괜히 또 말했다가 또 싸움 날까봐도 그렇지만 저건 그냥 감탄사. 야 저렇게 부부가 좋을 수가 있나? 이런 걸로 그냥 느끼고 넘어가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공감을 원하지 말고 질문을 해야 돼. 아니면 칭찬을 해주던가. 아내는 거기에 대고 좀 존중해주고 그래야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존중해줘 또 그럴 필요도 없어요. 존중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바라는 존중이 뭐야? 내가 물어보면 대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는 봐봐요. 내가 존중해주고 좀 그래야지 임마 하고 핀잔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조금 더 낮춰야 돼. 낮추면 어때요? 존중해줘가 되겠죠? 근데 존중해줘도 안 돼. 존중을 어떻게 해줄지 상대한테 요구해야 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내 말에 대꾸해. 근데 또 아내는 내 말에 대꾸해. 대꾸 안 해? 대꾸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돼. 대꾸할 만한 질문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나는 그 대답이 필요해 라고 해야죠. 지금 몇 단계 레벨을 낮춰야 돼. 아, 저 부부 보니까 진짜 서로 존중하면서 그렇게 산다. 우리도 참 그렇게 사는 것 같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냥 하면 어차피 대꾸를 안 할 수도 있어 이것도.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대꾸를 바라면 드라마 얘기를 안 하고 당신은 이 드라마 재미없어? 다른 거 보고 싶어? 물어보든가. 아니면 저 사람 핸드폰 보고 있으면 그래 뭐 게임해? 뭐 재밌는 거 해? 라고 물어보든가. 하여튼 어쨌든 이 사람이 대답할 만한 걸 해야지. 근데 그 위에가 내 말에 대답해. 왜 안 해? 그 위에 나 존중해. 그 위에 왜 존중 안 해? 존중하고 그래야지.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최상단의 타박 방식으로 대화를 하니까. 근데 물론 아내 마음도 이해는 해요. 아내도 남편이 반응이 없으니까 점점 올라갔겠지. 근데 이게 전체로 계속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타박밖에 안 남았어. 그러니까 타박을 받으니까
남편도 지금 밥 먹고 있는데 타박을 하니까 막 먹고 있는데 고기 굽고 지금 좀 쉬면서 먹고 있는데 옆에서 막 타박을 계속 하니까 이게 만복이도 지금 저렇게 하면 인상 쓰는데 기르는 강아지 이름이 만복이에요. 남편도 화가 나는 거야. 우리 역할 있는데 왜 그렇게 잔소리를 하냐. 그래서 결국 또 싸움이 나버려. 서로 자꾸 이렇게 좀 작은 오해들이 계속 쌓여가지고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의 마음과는 다른 골이 생긴 거야. 두 사람 다 애정도 있고 열심히 살고 어울리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렇게 30년간 둘이서 이렇게 일을 못해요. 안 어울리는 사람들은. 두 사람이 사랑을 떠나서 그냥 두 사람이 성실히 살아온 걸 떠나서 부부가 둘이 한 공간에서 같이 일을 한다는 거는 30년? 아유, 세상에 진짜 대단한 중마고도 30년간 같이 그렇게 못 살아요. 뭐 유비 간호 장비야? 같이 한 입을 덮고 자고 그렇게 서로 대업을 못해. 유비도 간호 딴 지역 보내갖고 그랬어. 원래 그렇게 30년? 못해요. 쉽지 않아.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게 조금씩 쌓였는데 그쵸. 기한이 정해져 있는 거 대답 안 해주면 그렇지. 계속해서 물어보긴 해야지. 아내는 나이가 들수록 괴팍해지는 언행. 그러니까 이 괴팍이 남편은 자기가 남자로서 무시당한다는 생각 때문에 아내가 느끼기에 괴팍한 행동이 나오는 거기는 해요. 근데 아내가 느끼기에는 남편이 괴팍해지니까 더 외로워지는 거야. 뭐 누가 시작인지 모르죠. 이제는 더 이상 누가 시작인지 찾을 필요가 없어. 이제는 누가 시작인지 찾을 때가 아니야. 이제는 그냥 누구라도 먼저 빨리 손을 내밀고 바꾸고 해야지. 상대를 알고. 근데 이분들은 손을 누가 내밀든 상관없어요. 왜냐면 두 사람은 기본적으로 애정이 충만한 사람들이거든. 애정이 충만하고 결정적으로 두 사람 다 서로밖에 없어. 서로밖에 없는 사람들이 뭘 자존심 싸움을 하고 앉았어. 그래서 결국 또 과거의 얘기도 나는군요. 괴팍한 남편에게 아내가 받은 상처. 4년 전의 깁스 사건. 새끼발가락 골절로 3개월 동안 깁스. 근데 그때도 남편은 자기 일만 하고 나는 다리를 다쳐도 똑같이 계속 일하고 심지어 위로의 말조차 건네지 않고. 근데 아내는 어쨌건 그렇게 서운함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물론 남편을 쉴드 치는 거 기는 해요. 이거는 남편을 쉴드 치는 관점에서 말을 해보면 물론 제 관점은 아니에요. 남편 입장에서 말을 해보는 거야. 아내를 믿었던 거야. 아내는 아유 뭐 저게 그렇게 아프겠냐. 아내는 잘할 수 있겠지. 근데 그거는 남편이 그렇게 생각하려고 스스로 생각한 거고 그 이면에는 뭔가 거기에서 아내의 일을 찾아가지고 하는 거는 본인의 역량 바뀌고 그리고 그만큼 그치 뭐 그렇게 크게 안 느꼈겠지. 근데 아내는 3개월 동안 굉장히 힘들었지. 힘들고 서운하고 그게 서운하다가 깁스 잡으라 하니까 잡고 졸고 있었어. 근데 남편은 안 졸았대. 저거는 뭐 누구나 서운할 수 있는 일이지. 난 서 있고 넌 앉아 있고 이럴 수가. 뭐 남편은 저랬을 리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위스키 사건 이건 또 뭐야? 평소 남편을 잘 챙겨주는 친정 식구들. 우리 언니 생일에 마실까 이랬더니 아니 큰 삼촌이랑 마실 거야.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삼촌이랑 마실 거다고. 그래서 남편이 생각하는 술의 주인이 이미 있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서장훈 씨가 아니 한 병도 똑같은 거 사서 그때 친정 언니 오면 마시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아내는 남편의 마음을 알고 싶은 거죠. 아내는 여기서도 그러니까 소녀 같은 마음이라고. 아내가 지금 서장훈 씨는 다정함과 반대인 무뚝뚝하고 고집도 센 남편이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그건 아니야. 남편은 원래 다정한 사람이에요. 다정함대 세금으로 삐짐이 있는 사람이에요. 소심한 다정남 계열이야. 이번에 낯소리 살짝 떠오르는데 소심한 다정남 계열이야. 남편? 무뚝뚝한 사람 아니에요. 무뚝뚝한 사람이고 고집도 센 사람이었으면 절대 30년간 아내랑 둘이 일 안 해. 최소한 호응이나 리액션은 잘했던 사람이에요. 최소한. 아니면 말하기를 좋아하거나. 둘이서 정말 친구처럼 엄청 소통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그때 그 오빠가 그리운 거야. 남편이 건강이 조금 안 좋아. 조금이 아닌가? 아무튼 삼겹살에 술 이렇게 먹는데 돼지기름이 몸에 나쁘지만 않대. 옛날에는 돼지기름이 몸에 나쁘다는 얘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또 슈퍼푸드라는 얘기가 나오죠. 또 심장 수술하고 술 먹는 사람은 오빠밖에 없을 거야. 남편이 심장 수술하고 술을 먹고 여기서 아내가 이제 술 좀 줄이라고는 하는데 또 이런 걸 보면 남편한테 또 잔소리가 뭐 어마어마한 사람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일에 대해서 강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일적으로는 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남편이나 아내나 둘 다 이해가 가요. 왜 그러는지는 알겠어. 방법을 찾으면 돼 여긴. 방법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20년 전에 술 한잔 먹고 들어왔는데 그래서 뇌에 꽈리가 생겼다. 그래서 뇌출혈 치료만 하고 그래서 아내가 그럴 리 없다. 다시 검사해 주세요. 그랬더니 검사했더니 이제 심장 때문에. 그래서 아내가 여기서도 좀 뭐랄까 예민하게 반응을 해서 남편을 구해낸 거죠. 그래서 심장 질환으로 수술을 했고 그래서 심장에 기계판 막걸 달았어. 잘 때 소리도 난대. 아니 이 정도면 술을 드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내가 가진 불안에는 이것도 있긴 하겠어. 아이가 생기자마자 남편이 아팠고 그게 아내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수 있겠어. 평범한 일상을 위해 평생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좀 관리를 해요. 관리를 좀 하셔야겠네. 절대 금주하라고 하는구만 선생님도. 식단 관리와 운동에다가. 그래서 남편분이 뇌시술, 심장수술, 뭐 지방간, 당뇨, 고혈압, 콜레스테롤, 비만 이런 걸 보면 남편이 약간 그러니까 이게 한량까지는 아니야. 성실히 살고 있는데 좀 막 이것저것 따지고 막 철저하고 이런 사람 아니야. 그래서 아내가 그렇지 않아도 잔소리를 하는 거야. 먹는 거 좋아하고 또 문제가 뭔 줄 알아요?
먹고 싶으면 아내가 해줘. 해주면 또 다 먹어. 뭐 그래 뭐 비빔면은 2봉지 뜯어서 한 조각 먹는 거긴 한데 이 밤에 또 일 늦게 끝나면 반주하고 이러니까 젊어서는 이렇게 날씬하셨던 분이 이게 살찌면은 당연히 이게 되겠어. 남 얘기 같진 않긴 한데 그러니까 이 아내도 뭐 잔소리를 그렇게 하면서 실은 이런 부부들은 엄청 많이 봤어. 근데 이 부부는 그렇게 문제가 심하지 않은데 지금까지 봤던 남편이 술 추정하는 술을 막 엄청 마시는 과음하고 막 포금하는 그런 부부들 보면 그 중에 한 절반은 물론 이건 대충 머릿속으로 계산한 거예요. 절반은 아내가 남편 술 마시는 거를 지원해. 술을 사다 주고 따라주고 안주를 갖다 주고 술을 마실래? 오늘은 술 안 마셔? 안주 해다 줄까? 술 더 마실래? 이러는 아내가 생각보다 많아. 그거는 이제 그때그때마다 제가 분석을 했었지만 물론 절반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도 지금 아내는 지금 저렇게 이 사람에게 내가 뭘 해주고 같이 밥 먹고 앉아있는 이 상황이 소통이야. 그래서 지금 저 상황에서 내가 우리 아들 밥 해줘야지. 그래서 밥 먹는 거 보면 막 이뻐 죽겠잖아요. 거의 그 마음이야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도 아 오빠 이렇게 먹을 때가 아닌데 하면서도 이게 자식한테 밥 차려주는 내가 나도 즐겁고 얘가 내 차가 차려준 밥 먹고 있으면 그거 먹는 거 보는 것도 기쁘거든. 거의 지금 자기가 아내인지 상사인지 엄마인지 헷갈려. 다 있어 지금. 상사, 엄마, 아내가 다 있어. 게다가 또 사랑받고 싶은 소녀까지. 이게 1인 사역을 하고 있으니. 소녀에다가 아내에다가 엄마에다가 상사까지 그냥 그래서 김치볶음밥까지 저건 문제야. 저기다가 지금 탄수화물 폭탄을 만들어버리면 어떡해요. 아 근데 기본적으로 뭐 술이 문제지 뭐. 그래 여기도 술 꺼내주네. 그게 대체적으로 두 사람 사이에 금술이 좋아. 애정이 있는 부부. 근데 남편의 술 문제가 있는 부부가 보통 이런 게 나타나요. 근데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적어서 이게 크게 부각되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봤던 남편의 술 문제가 엄청난데 은근히 부부 사이가 좋은 부부들이 있었어요. 몇 명 있었지. 그래서 그걸 왜 줘요? 남편이 그걸 제일 즐거워하니까. 여기 말에는 마치 남편이 즐거워하니까 그냥 주는 것 같잖아요. 아니야. 남편이 그걸 제일 즐거워하니까 제가 그걸 보기 제일 즐거워해오잖아. 남편의 낙을 위해서 잔소리 안 한다고. 남편이 행복해 하니까. 그걸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본인도 행복한 거야. 남편은 이렇게 실컷 저 볶음밥까지 먹고 아까 칼국수 한 거 있잖아. 겉면은 네가 생각하는 하고 다른 거야. 겉면은 라면이 아니다. 야 그렇군요. 뭐 칼로리가 좀 적긴 하겠지. 그래서 또 배고파? 그냥 탄수화물 보충하고. 아니 보충은 뭐가 없을 때 채우는 게 보충 아닌가요? 이거 좀 탄수화물 중첩 뭐 이런 거 아니야? 넣는데 또 넣는 거 뭐 있어? 아무튼 뭐 그런 건데. 그래서 칼국수까지. 저렇게 탄수화물을 그렇게 넣으니 당이 쳐서 잠이 오지. 근데 봐봐. 이걸 또 촬영을 해놓거든요. 그러면서 남편의 모습이 너무 보기가 싫어서래. 아까 먹는 모습은 계속 해줬잖아. 솔직히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저렇게 심장 수술을 하고 몸이 계속 체중이 분수른 상태에서 계속해서 먹는 모습이랑 자는 모습이랑 뭐가 더 보기 싫어? 뭐 우열을 가리기 힘들죠. 둘 다 보기 싫을 수도 있고 뭐 좋을 거면 둘 다 좋아야지. 그래도 먹는 건 좋잖아. 자는 건 싫잖아. 왜 그래요? 먹는 거는 나랑 같이 소통이고 내가 해준 걸로 먹고 그러니까 이게 대화가 되거든. 대화거나 어쨌건 이 사람이 먹는 모습은 내가 해준 걸로 해서 연결이 돼 있거든요. 자버리면 끝나는 거잖아. 그래서 자는 건 싫어. 먹는 건 보기 좋고 먹는 건 보는 건 행복해. 먹는 건 행복해 해야 하니까 자는 거 단절이잖아. 그러니까 그걸로 이렇게 해놓는데 물론 이것도 정말 싫어서 싫은 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치라고 스스로 보고 느끼라고 동영상 찍어서 보냈는데 싫다고. 남편 보면은 뭐 이렇게 막 아침 식사 문제로 왜 밥 안 줘? 뭘 화를 내는데 그러니까 아내도 아니 왜 화가 나서 그러냐고. 이건 건강관리 해야 돼. 저런 식단이면 건강한 사람도 못 버티겠어. 뭐 남편은 뭐 갑작스럽게 짜증내고 또 남편이 짜증내면 아내가 눈치 봐. 근데 남편이 평소에는 아침에 일어나지도 않다가 근데 아내는 보통 조식하려고 일어났지. 근데 남편 지금 뭔가에 서운해. 뭔가에 서운하니까 이걸로 지금 짜증이 나는 거거든. 안 먹어. 하지만 먹을걸? 아내 반응이 예민해가지고 이때 남편도 기분이 확 나빠져서 화를 냈지. 지금 아내 입장에서는 날벼락이야. 밥 차려준다고 했는데. 근데 이제 남편은 계속해서 잔소리 쌓여가지고 여기서 퍽 터져버린 거고. 아내는 여기서 혼자 울고. 이 남편 이거 보면 남편 되게 미안해할 거예요. 아내가 저런 걸로 울었다는 거. 이날 보면 남편이 이 장면만 보면 남편이 잘못한 거 맞거든. 안 먹어 해놓고 먹고 있잖아. 아내는 여기서 뭐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유일한 친구인 남편이니까 모든 소통을 다 하려고 하는 거지. 이 아내에게 남편은 진짜 남편, 자식, 부모, 상사, 부하 직원 뭐 다 포함된 거예요. SNS 사람들한테 뭐 위로를 얻고 그러는데 이건 뭐 잘못된 거지. 아내는 남편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면 좋아? 먹을 때 건드리지 마. 그렇게 못되게 굴면 좋아? 이런 말도 생각해보면 그 전에 막 툭탁대는 거는 아내는 애정행각이야. 저렇게 버럭하는 남편이 아내에게도 면역이 돼 있지는 않아. 뭐 저렇게 서운하고 또 울고 그랬어도 또 여기서 뭐 또 먹을 거 챙겨줘. 반찬 챙겨줘. 참. 그러니까 아내가 원하는 거는 이게 지금 아내가 막 엄청 울거든. 이 시작을 누가 해도 돼.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내가 나한테 찾아왔으면 내가 아내한테 이렇게 고치세요라고 할 거고 남편이 찾아왔으면 남편한테 이렇게 고치라고 할 거야.
둘 다 누가 시작해도 돼. 누가 시작해도 다 어쨌건 상대가 따라올 거예요. 근데 어쨌건 아내는 아까 말했던 대로 남편이 뭔가 남자로서 대단히 인정받고 있다 라는 느낌을 주면서 어떤 잔소리도 잔소리가 아닌 것처럼 뭔가 부탁인 것처럼만 하면 남편은 달라질 거고, 남편도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처음에 본인이 더 잘할 거예요. 연애 시절 그 5년간 했던 거, 처음에 같이 사업하면서 했던 거, 그 시절의 그 모습을 아내한테 보여주면 아내도 금방 괜찮아져. 맞아, 이 부분은 뭐 솔직히 이 정도 부부 사이에서 이 정도 실수 안 하고 이 정도 문제없는 부부가 뭐 있겠어요? 이 정도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갈등이고, 이거는 누가 먼저 시작해도 괜찮아. 이건 물론 여기 두 분 다 슬퍼하시고 이러신 분은 좀 그렇지만, 첫째야 같이 맥주 한잔 마실까? 높 자기 남자친구하고만 마시고, 그래 이제는 뭐 애들도 부모랑 노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애들한테도 잘 잤어? 발은 안 아파? 애들도 그래 하지. 부모랑 뭐 이제 얼마나 말 뭐 섞고 싶겠어. 그러니까 이제 아내는 아내대로 이렇고 남편은 남편대로 이렇고 그렇지.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부 잘 나오셨다고 생각하고요. 좀 생활 고민인 것 같고, 약간 우리가 화요 상담 이렇게 할 때 그동안 상담을 했던 커플들의 현실 모습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흥미로웠습니다.